당신이 말하고픈 당신의 이야기,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쓰고 달고 진한 우리들의 이야기, 여기는 카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가 주인공이 되어 이웃과 담소 나누듯 편안하게 대화하며 공감과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페 문을 두드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DJ 정희입니다. 오늘은요, 숲을 통해 숲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려주실 숲 해설가 강명수님과 숲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게요. 이화의 숲의 아이 들으시죠?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숲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숲
안녕하세요. 숲해설가 강명수님 오늘 만나 뵐 텐데요. 닉네임이 솔방울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솔방울 선생님 반갑게 맞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방울이라는 이름으로 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숲해설가 강명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가을인데요. 저희 지금 어디에 나와 있죠? 지금 산의 입구에 있는 작은 공원에 나와 있죠, 저희가. 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재밌게 놀고 있는 풍경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하게 또 가을이라고 해서 그런지 바닥에 뭐가 많이 뒹굴죠. 뭐죠? 그치요. 지금 나무들이 겨울 준비를 하는 그 흔적들을 지금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네, 낙엽이 정말 아름답게 뒹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저희가 대화하는 도중에도 아마 낙엽 뒹구는 소리가 함께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운치가 있고요. 나무들이 지금 단풍이 또 멋지게 든 나무들도 있고 또 꽤 많이 낙엽이 또 진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요.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햇살이 아주 좋은 낮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끽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희 이제 숲 해설가님 모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숲 해설가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숲해설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알고 있던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큰아이가 3, 4살쯤 되었을 때 제가 길동 생태공원으로 자주 놀러를 갔었어요. 네. 네. 그래서 공원을 산책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해주셨던 선생님들이 숲해설가 쌤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가 좀 더 잘하면 저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막연하게 또 생각하셨던 것들을 이루신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그럼 숲 체험, 숲 해설. 네. 저희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또 들어본 거는 같은데 정확히는 어떤 건가요? 숲 해설인가요? 숲해설과 숲체험은 비슷한 그 맥락인데 네. 숲체험이라고 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숲이나 공원에서 즐기는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원에서 아니면 숲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 있지요. 숲체험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숲이나 공원에서 즐기는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꽃이나 애벌레, 곤충, 나무나 흙, 숲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관찰하고 탐색도 하고 또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보기도 하는 모든 활동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숲해설은 숲에서 다양한 발견을 한 참가자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생태적인 이야기와 인성적인 부분을 덧붙여주는 활동이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소중하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모든 것들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찾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러면 또 저희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이정선의 산사람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려서도 산이 좋았네. 할아버지 잠들어 계신 이 산에 올라가 하늘을 보면 나도 몰래 신바람 났네. 젊어서도 산이 좋아라. 시냇물에 발을 적시고
앞산에 훨훨 단풍이 타면 산이 좋아 떠날 수 없네. 보면 볼수록 정 깊은 산이 좋아서 하루 또 하루 지나도 산에서 사네. 늙어서도 산이 좋아라. 말없이 정다운 친구. 온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린 날 나는 산이 될 테야. 나는 산이 될 테야. 보면 볼수록 정 깊은 산이 좋아서 하루 또 하루 지나도 산에서 사네. 늙어서도 산이 좋아라. 말없이 정다운 친구. 온 산에 하얗게 눈이 내린 날 나는 산이 될 테야. 나는 산이 될 테야.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숲 체험 활동을 하게 되는 대상은 또 주로 어떤 층인지 궁금하네요. 숲체험 활동은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영유아,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끔 부모 참여 숲해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다양한 연령층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이 대상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유아 친구들은 네. 우리 사람들은 다양한 감각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디제이님? 예. 그 감각기관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오감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미각, 촉각, 네. 시각, 촉각, 시각, 청각, 감각? 뭐죠? 바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감각기가 뭐가 있을까요? 촉각 얘기했죠, 제가. 했나? 촉각 방금 얘기했고 뭐가 하나 있죠? 우리 얼굴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시각, 다시 눈, 눈, 시각, 후각이 빠졌네요. 후각. 제일 중요한 감각기관인데.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그렇죠. 오, 100점이네요. 오, 맞아요. 그런 감각기관들을 활용해서 숲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태계의 그 어떤 순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또 채워지고 네. 중학교 친구들은 이제 더 확장을 해서 네. 생태계 아니면 또 기후 위기 관련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기후 위기 관련도 함께 포함되어 있군요. 요즘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기후 위기가. 네. 그렇죠. 이 숲이라고 하면 우리 네. 생태계 자체가 숲 생태계는 우리 지구가 직면한 굉장히 큰 과제인 기후 위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네.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네.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지요.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또 성인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 참여 수업을 진행할 때는 네. 보물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물이요. 네.
정희님은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보물이 있죠. 제 핸드폰에도 우리 보물이라는 그 연락처가 있습니다. 일명 우리 딸인데요. 제 인생에서 보물은 일단 우리 딸. 그치요. 네. 우리 아이들과 이제 부모 참여를 같이 하다 보면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요. 우리 엄마 아빠의 보물은 뭘까? 네. 어떤 아이들은 첫 마디가 돈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지요. 선생님은 우리 엄마 아빠 보물이 뭔지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우리들이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도 항상 말씀드려요. 네. 내 아이가 소중하면 다른 아이들도 누군가의 다 보물이라는 맞아요. 그 점을 짚고 넘어가면 또 느껴지는 바가 또 다른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네. 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숲 체험들을 활동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체험 활동을 한 대상들에게는 어떤 효과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숲체험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생명의 신비함, 때로는 감동, 그리고 또 즐거움도 느끼고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희님 여기 주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자연은 늘 저에게 감동과 감탄을 또 선물하더라고요. 봄은 봄대로 또 이렇게 멋진 가을에는 가을대로 자연이 자아내는 이런 것들은 감히 인간이 예술로 표현한다고 해도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그 자체로 늘 감탄합니다. 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네. 아, 너무 그래요? 잘해주셔가지고 네. 요즘 같은 경우에 자연이 만들어내는 알록달록한 색깔들을 보고 감탄도 하고 또 다양한 오감 활동을 통해서 잠자고 있던 감각기관들을 깨우기도 하고 네. 또 숲속의 생명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도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지요. 네.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곤충들의 전략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네. 때로는 발명가를 꿈꿔보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요즘은 네. 건강함을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숲을 많이 찾고 있죠. 네. 식물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이 있는데 네. 과연 그게 뭘까요? 내뿜는 물질. 네, 방향 물질이라고도 하고 아, 인간에게 이로운 건가요? 그치요. 아, 그래요? 네, 뭘까요? 좀 막연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피읍, 티귿, 치읓, 디귿 초성 글자 알려드렸어요. 뭘까요? 피읍, 티읕? 피톤치드인가요? 오, 빙고! 네, 맞습니다. 저 오늘 너무 성적 좋은 거 아니에요? 선물 있나요? 저 이 정도면 체험 활동 온 거 치고 너무 잘하죠. 네, 지금 나무 스스로가 피할 수 없고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해충들이 찾아올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이 피톤치드인데 아.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머나. 그 물질은 항균 작용도 해주고 또 심폐 기능도 강화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요. 또 심지어 살균 효과까지 있어서 피부 염증이나 아토피, 진먼지, 진드기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아, 저는 그 피톤치드가 사람한테 좋은 물질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뿜는 건지는 몰랐네요. 저도 숲해설가 활동을 하면서 네. 알았답니다. 아, 그게 서로 좋다고 하니까 더 좋네요. 그렇죠. 네네. 자, 그래서 숲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네. 나무는 열매를 만들 때 일부는 동물들에게 나눠주고 네. 또 일부는 본인의 번식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나머지는 다른 식물의 영양분이 되도록 나눈다는 거지요. 네. 우리 사람들도 자연의 모습들을 보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숲에 있는 식물들이 전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예를 들면 정희님 네. 열매들은 어떤 방법으로 번식을 하는지 혹시 아는 거 있을까요? 아, 열매요. 열매 속에 씨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트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그 정도. 하는데 네. 우리 이제 숲 해설가들이 바라보는 열매들의 번식 전략을 네. 이제 말씀드려 보면 네. 단풍나무 씨앗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예. 단풍나무 씨앗은 바람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알지요? 그 날개 같은 게 달려 있지 않나요? 오, 씨앗에? 맞아요. 저 잘 알죠. 맞아요. 그게 단풍나무 날아가나요, 멀리? 씨앗의 밑에는 씨앗 주머니를 달고 있고 네. 그게 무게 중심 역할을 해주면서 날개 역할을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프로펠러? 프로펠러 역할도 해주면서 뱅글뱅글 돌게 예.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네. 바람을 이용해서 네. 이제 번식을 하는 열매 중에 하나고요. 또 동물의 털에 붙어서 이동하는 아. 열매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우리 시골에 가면 무심코 지나가다가 옷에 붙어가지고 떼기 힘들었던 그런 열매 씨앗들. 아, 옷에 붙는 애들이 있었죠. 네, 그 그렇죠. 뭐죠? 바로 뭐 이제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도깨비 바늘, 아하. 또 독고마리. 그래 독고마리 들어봤어요. 그렇죠. 독고마리는 실제로 학교 4학년인가 5학년 교과 과정 중에 실린 그 열매 번식 전략으로 나오는 친구고요. 네네네. 또 떼굴 굴러서 이제 번식하기도 해요. 도토리 같은 굴러가기도 경우는. 하고, 예. 그 다음에 콩처럼 펑 터져서 아, 꼬투리가 펑 터져서. 꼬투리가 터져서. 그죠. 어머나. 우리 네. 친구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손톱에 물들일 때 뭘 많이 사용할까요? 아, 봉숭아 맞아요. 봉숭아 그쵸. 나무 그것도 펑 터트려지죠. 그렇죠. 살짝 건드리기만 맞아요. 해도 잘 읽었을 때. 펑. 아, 그러네요. 자, 그래서 재밌네요. 그런 번식 전략들을 보면서 각자에 맞는 번식 전략을 가지고 아. 번식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 전략이 다 있군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도 너무 요즘엔 보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친구 따라서 아니면 좋아 보여서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게 아, 너무 네네.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그런 나만의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열매들을 보면서 각자에 맞게끔 번식을 하듯이 우리 친구들도 예. 나만의 어떤 전략을 전략으로. 세웠으면 오, 하는 그런 너무 이제 좋네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각자의 전략으로. 네.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이제 숲 체험 활동의 또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또 흔하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 각각의 또 숲 체험 활동들이 궁금하거든요. 늘 그곳에 한결같이 있는 그 숲에서는 사계절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고 또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추천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정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숲이라는 곳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곳이지요. 네. 그 변화하는 모습들 모두가 숲 체험 활동의 소재가 되는데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하는 꽃 뭐가 생각날까요? 그 노란색 그 뭐 산수유꽃 아닐까요? 맞아요. 산수유꽃도 많이 피고 네. 또 한꺼번에 정말 큰 축제들도 열기도 하는 꽃 뭐가 있을까? 여의도 윤중로 하면 생각나는 꽃. 벚꽃 축제. 자, 그 벚꽃들이 봄에 네. 왜 한꺼번에 꽃을 피울까요? 그래요. 한 일주일 꽃 피다가 사라지면 전 너무 아깝더라고. 좀 나눠서 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네. 자, 벚꽃은 네. 그렇게 한꺼번에 꽃을 피우는 이유는 네. 꽃이 피는 이유를 알아보면 네. 알 수가 있어요. 꽃이 왜 핀다고 생각하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듣고 싶은 대답을 너무 미리 잘해주시는데요. 공부하고 왔나 봐요. 제가 친구들이랑 수업하면서 친구들한테 꽃이 왜 필까 물으면 우리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요.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아. 자, 그건 정말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꽃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꽃은 피는 이유는 정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식이 가장 큰 목표예요. 꽃이 피우는 이유는. 자, 꽃이 번식을 하려면 또 그 전에 열매를 맺기 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게 뭘까요? 열매를 맺기 전에요. 아, 꽃에 또 벌이 날아와야 되죠. 그치요. 바로 왜 이렇게 잘하지? 맞아. 가루바지라고도 하고 수정이라고도 하는데 봄에 이른 봄에 꽃이 먼저 피는 거 아시죠? 벚꽃은 그쵸. 자, 잎이 나오기 전에 맞아요. 꽃을 활짝 피워서 곤충들에게 우리 이렇게 많이 예쁘게 피었어. 우리 결혼 좀 시켜줘 하는 메시지를 곤충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 한 송이를 보면 멀리서 보면 저게 한 송이 피었다고 생각해 보면 꽃이라고 찾아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작은 크기인데 네네. 한꺼번에 활짝 피면 눈에 확 띄게. 그쵸. 어머나. 곤충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그것도. 번에 집중적으로 피는 건가요? 네. 그리고 어. 꽃은 자기가 이제 가루바지가 되면 또 곤충들에게 신호를 보내요. 네. 어떻게 보낼 것 같으세요? 꽃이 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꽃은 고개를 떨구고 이제 나한테 꿀 없어. 나 결혼했어. 나한테 오면 와서 헛걸음 하지 마 하고 꽃이 고개를 떨궈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꽃이 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렇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신호를 보내는 답니다. 그렇군요. 그런 네. 신호가 다 있었군요. 그냥 네. 때가 돼서 그쵸. 힘들어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 네. 관심을 가지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고 네. 또 호기심도 생기고 맞아요. 찾아보게 되고 네. 그런 과정들이 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여름이 되면 꽃이 핀 자리에 뭐가 만들어질지는 아시죠? 네. 그쵸. 열매가 그쵸. 네, 맺히고 열매가 맺히면서 씨앗도. 여름에 이제 키우는 시기예요. 여름이 뜨거운 햇살을 받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또 그 열매들이 그냥 달렸다고 해서 번식할 수 없거든요. 네네. 익혀야지 번식을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따가운 햇살을 받아서 네. 익혀서 네. 이제 누군가의 먹이로도 번식을 하게도 되고 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략으로 각자의 전략으로 예. 이제 번식하는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그런 현상들을 네네. 주변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자주 가는 공원이나 네. 숲, 네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나무 한 그루, 채소 예. 한 그루를 예.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필요하겠어요. 그 시기마다. 네네. 너무 그래서 재밌을 것 어떻게 같아요. 바뀌는지를 매일매일은 찾게 발견이 안 될 수 있지만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를 네네.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뭔가 자연을 보는 네. 관점, 관찰하는 그 시선이 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제가 바라는 게 그거고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가을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이 만들어 놓은 형형 색깔의 아름다움들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 자체가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들은 이제 물론 상록수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은 다 떨어지지 않지만 대부분의 그 넓은 잎들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본연의 원래의 모습들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요. 네. 가서 나무들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겨울 눈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 눈이요. 네. 눈 내리는 눈 아니고 그쵸. 눈이 또 따로 있나요? 그쵸. 네. 우리가 풀과 나무의 차이점을 얘기를 할 때 음.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겨울 눈이에요. 네. 풀은 지상부가 겨울이 되면 다 죽고 없어지지만 네. 나무는 그 겨울 눈을 네. 어떤 나무는 5월부터 내년 봄을 위한 겨울 눈을 만들기도 하고 네.
대부분 나무들은 여름부터 내년을 위해 준비를 해요. 겨울 눈을 네, 준비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뭇잎이 달려 있을 때는 네.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네. 이제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 떨구고 나면 나무 가지 사이에 떨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겨울눈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목련꽃 있잖아요. 네네. 목련꽃의 겨울눈은 따뜻한 털옷을 입는 겨울눈을 가져요. 네네. 그래서 목련나무 지금쯤 가도 발견할 수 있는데 떨어진 게 있거나 아니면 하나만 네. 따는 거를 뭐 권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관찰 목적으로 네네. 하나만 따서 그 겨울눈을 세로로 단면을 잘라보면 네. 벌써 눈이 만들어져 있어요. 내년 봄에 피울 꽃으로 필 거는 꽃눈, 잎으로 나오는 눈은 잎눈이. 그래서 층층이 겹겹이 쌓여져 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미리 그렇게 그쵸. 준비가 돼 있다는 거네요. 네. 한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미리미리 네. 준비한다는 준비하는 거. 거. 그냥 나무 같지만 네네. 나의 내년 다음 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 네.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신기해하죠. 음. 그래서 목련뿐만 아니라 단풍나무도 겨울 눈을 보시면 말발굽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본 목련이나 가시칠엽수라는 이제 나무가 있는데 네. 그런 나무들은 겨울 눈이 원숭이 얼굴 모양을 하는 겨울 눈도 있어요. 그리고 가지가 잎이 떨어진 자리에 네. 흔적을 찾아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활동이 될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나무에 이제 제가 다가갔어요. 나무에 네. 갔는데 그 겨울 눈을 한번 찾아본다고 치면 네. 어떤 나뭇잎을 한번 이렇게 뜯어본 그 자리를 보는 건가요? 나뭇잎 떨어진 자리 아니면 가지 끝에 네. 다 달려 있어요. 가지 끝에 달려 있는 네, 네. 새싹처럼 네, 네. 보이는 그게 준비하고 겨울 있는 눈이에요. 그게 겨울 눈이군요. 네, 네,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마무리 이야기 또 나눠볼 텐데요. 버스커의 꽃송이가 들으시죠?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단대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좋아 하모니카 솔로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숲도 이제 겨울 맞을 채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청취자님들께 겨울 힐링 타임을 위해서 뭔가 겨울 숲을 찾아간다면 이런 활동, 이런 경험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느낀 겨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네. 숲에 가면 어느 곳이나 나무는 다 있지요. 그 중에 나무 한 그루를 골라서 그 나무의 모습들을 위로 한번 물끄러미 한 5분 정도만 바라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겨울이라 나무의 그 장가지들이 고스란히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갔을 경우에는 무슨 모양을 닮았는지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늘에 비춰진 그 나무의 모습이 저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본연의 본성처럼 네.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잠깐 시간 내서 느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숲 체험을 또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경험담이 있으면 하나 에피소드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이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수업 시간 중에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한 아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그 친구에 대해서 여쭈었더니 평소에도 돌발 행동이 있는 아이이고 또 소리를 내기도 하는 그런 친구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친구의 이름을 이제 알고 의도적으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곤충을 잡아왔을 때 다른 아이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네. 고마움을 표현하게끔 했어요. 네. 그러면서 다른 여치 배짱이도 잡아오길래 와 땡땡이가 이런 곤충을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관찰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는 네. 그런 이제 친구들로 하여금 표현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티나무를 네. 퀴즈를 내면서 싹이 늦게 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대 했더니 그 네. 친구가 느티나무요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수업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네. 저한테 말을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은 저한테 마음이 열렸다는 그런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네. 제가 뭉클함도 있으면서 좀 네. 감동을 느꼈던 예. 그런 기억이 네. 새삼 납니다. 네. 그 친구에게도 분명 참 좋았던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문세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듣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웃을뿐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야 미웃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하늘나르는 방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그대가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웃을뿐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거야. 인생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해.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얄미우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하늘나르는 밤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사랑해요. 어둠 밤 하늘나르는 밤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우리가 맡은 책임을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해요. 어둠 밤 하늘나르는 밤구름 아침이 되면 다시 함께 빛나지 새롭게. 네, 오늘 숲 해설가 강명순 솔방울 선생님과 숲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쯤에서요, 제가 뜬금 질문 한 가지 던질까 하는데요. 던져도 될까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에게 일주일간의 삶의 시간만 남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주일이라 하시니 갑자기 네. 저를 위한 시간으로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네. 숲 해설가로 활동을 하면서 또 아이들 엄마로 네. 또 집에 한 사람으로서 네. 저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많이 생활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딱 일주일 시간만 있다면 네. 온전히 저를 위해서 한번 네.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온전히 나를 위해서라면 그 중에서도 뭘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네네. 숲에 가서 네. 멍하니 네. 누워서 네. 멍 때리기? 네네네. 어. 멍숲. 멍숲을 한번 해보고 싶으네요, 진짜. 네네. 역시나 또 숲과 함께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강명수 선생님은 숲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네.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 그 가족들과 숲에서의 힐링 타임이 있었는지도 제가 궁금해요. 가족들과 이 늘 다니시는 그 숲을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가족들과의 숲에서의 활동은 저는 이제 빙고 놀이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빙고. 네, 네. 우리 빙고 아시죠? 빙고 게임 알죠? 예. 네, 이제 숲에서의 빙고 활동들은 네. 지시어가 이제 제시가 돼요. 네. 그래서 엄마를 닮은 꽃,
아니면 나를 웃게 하는 자연물,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같은 제시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걸 가져오지요. 그럼 내 아이가 엄마한테 보여주는 엄마를 닮은 꽃, 엄마를 닮은 자연물,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는데 네. 날카로운 그 나뭇잎이 날카로운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엄마를 닮은 자연물이라고 가져온 친구가 있었어요. 네. 아마 그날 네. 아침에 아. 엄마가 야단을 치시거나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 있겠네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거울입니다. 아, 네. 자, 그거를 보고 이제 느끼는 바가 있는데 네. 저는 거의 마지막 이제 숲해설을 마무리할 때는 가족들 숲해설의 경우에 어린 나무에 지지대를 세워준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네. 우리 아이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이 부모님들이신데 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네. 성인 될 때까지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네. 어린 묘목을 지지대가 지켜주듯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주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지주목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 끈을 놓지 말라고. 아, 예.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숲에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라고 칭찬을 많이 해드리는데 네. 그 마음을 끝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하는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이제 숲활동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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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출연하셔가지고 이야기 나누신 소감 한마디 간단히 듣고 저 프로그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즘 너무 바쁘게 수업 준비하고 수업 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요. 네. 또 초심을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임해야 될지 또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제가 이 활동을 하는지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많이 느낄 수 있고 또 참여자들이 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숲 해설가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셨다고 하니까 네, 저도 덩달아 또 기분도 좋고 제가 기존에 숲이나 자연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에 덧붙여서 또 새로운 것들을 더 알게 돼가지고 좋았고요. 또 넓은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과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구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또 주는 부분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가을을 맞이해서 자연과 함께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가을 다가기 전에 가을을 또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을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